위반으로 등재되어 있는 혹시 아세요? 그 뒤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고 있어요. 내일 철거할 거예요. 그 물건이 24년도 4월에 16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우리 물건이 지금 8억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12억에만 거래가 된다고 해도 매도 차익은 5억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은 아니고요, 근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레인보우 블루라는 상가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이 물건은 준공 연도가 21년도 9월입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신축 근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면요, 24 타경 1880 사건입니다. 주소는 대전 광역시 동구 성남동 504-3번지입니다.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80평, 건물 면적은 166평입니다. 감정가는 현재 16억 3천인데요. 무려 지금 2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49%인 7억 9,90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을 왔는데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반값까지 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감정평가서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토지 감정가액만 지금 약 7억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8억까지 떨어진 상태니까 땅값에서 건물가액은 지금 1억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매매에서 저렴하고 많이 떨어진 이런 금매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최소한 5억 정도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룸 구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린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상가주택인 거거든요. 그러면 근린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1층에 사무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3개, 투룸 1개, 그래서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도 1.5룸 3개, 투룸 1개,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2개, 그리고 주인 세대, 복층으로 구성된 1가구가 있습니다. 총 1층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11가구의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 내부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외관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새 거다. 주차장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공간이 없어서 좀 들어가기는 힘든데 이쪽에 지금 뭔가 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사실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까 이 물건이 좀 반값까지도 떨어진 물건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 위반 건축물로 노란 딱지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변동사항 23년도 8월 3일날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창고 50제곱미터가 무단 증축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근이 딱 무단으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창고라든지 무단 증축이 됐을 경우에는 조립식 패널이라고 또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가 문제인 건지 여러분들이 도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안쪽으로 보게 되면 짐도 굉장히 많이 좀 쌓여 있고요. 어닝으로도 지금 덮여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쓰레기 양으로 봤었을 때 여기도 지금 현재는 주택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또 주차가 또 있네요. 아까 저기 4대, 여기 겹겹으로 해서 2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측면 너무 깨끗해요. 이게 지금 보통 옆면에는 좀 저렴한 재질을 많이 쓰는데 여기 다 파벽돌로 해서 마감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재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깨져 있거나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죠.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또 안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다 위반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중간에 철근 콘크리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 50제곱미터가 무단으로 증축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건축가랑 좀 전화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위반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다 철거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까지가 사무실인지, 어디 부분까지가 위반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앞쪽까지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 이 뒤쪽 전체가 위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둥 사이에 패널을 막아서 창문 닫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부분만 저희가 철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 안에가 보여요. 창문이 열려 있거든요. 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텍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건들 필요 없죠. 요것만 뜯어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옆면, 측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철거를 하면 원상복구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쪽으로 못 들어가서 지금 옆으로밖에 못 왔는데 도시가스 밸브도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숲길을 뚫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벽이잖아요. 여기 사이에 지금 이걸 또 판넬을 낀 거예요. 아까처럼 그 사이에를 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인데 이게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50제곱미터 무단 증축으로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기회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단 증축됐어. 그럼 철거를 해야 되는데 판넬을 철거하는 게 쌀까요? 아니면 저런 철근 콘크리트를 부시는 게 쌀까요? 당연히 이게 쌀 수밖에 없거든요. 위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위반이 등록이 됐었을 때 정말 세부적으로 다 확인하고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실전반 수강생분이 다른 걸 보다가 다른 호실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등재를 시킨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건축가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네요. 창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2부고 결국 저 안쪽에 판넬 있죠. 조금만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12개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11가구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1층 사무소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 4개 정도는 잠겨 있고 나머지는 다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중에서 4개가 잠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못 들어갔던 곳이 여기잖아요.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 어닝도 스치고 측면도 판넬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봤고요. 지금 자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근데 진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퍼줘도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위반 관련해서는 최종 정리 때 다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내부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게 흙이 아니었어요. 똥이었어요. 냄새가 저 촬영 접을래요. 근데 이거 대박 날려나 보다. 임장하다 똥 밟은 거죠. 일단은 내부 들어갔다가 제가 똥을 밟은 관계로 급하게 좀 이렇게 닦았습니다. 옆에 왔는데 우리 건물이잖아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인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보니까 더 좋다. 오히려 정면을 봤을 땐 되게 작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또 크고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위반으로 되어 있던 데 있죠. 여기가 지금 어닝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닝까지는 쓸 수 있으면 쓰면 되겠지만 창고에 있던 이런 짐들까지 다 철거하고 짐 다 빼야겠죠. 좋습니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1층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CCTV가 화질도 괜찮고 관리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1층 사무소 있죠. 여기를 지금 사무소가 101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물건은 더 좋은 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주택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이쪽에 보면 창고 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호실은 따로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창고로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 5층을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복층으로 쓰고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층 내렸는데 401호, 402호, 403호거든요. 근데 이 문은 똑같지만 우리가 도어락만 봐도 여기가 지금 주인 세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호 2호 같은 경우는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도는 타일은 아니고 페인트인데 조금 촌스럽지만 그래도 깔끔하다. 반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밑쪽으로 좀 덜 이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리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리비도 안 들어갈 것 같고 깔끔하고 신축이라 좋습니다. 여기 이제 관계자로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지금 복층으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1층 CCTV에 보니까 테라스 같은 공간이 좀 있던데 거기가 아마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배를 못 누르고 노크를 했는데 지금 안 열어주시네요. 여기는 지금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거주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누른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순서가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임차권 등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진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아마 지금 안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1호, 302호, 303호, 304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거주를 하시는 것 같죠? 향기가 좀 나고요. 일단 뭐 붙어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301호부터 한번 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안 계시네요. 오늘 주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2층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201호, 203호, 204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상이랑 아예 다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층이 문제인 거고 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누수는 아예 없고요. 다 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낙찰만 받으면 제가 봤을 때 수리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청소만 하고 바로 임대를 주시면 될 정도의 컨디션으로 보여집니다. 계십니다. 계세요. 네, 뭐 좀 여쭤보려고요. 딴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경매 나와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101호 따로 뭐 신고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101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사무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위반으로 등재돼 있는 혹시 아세요? 그 뒤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고 있어요. 내일 철거할 거예요. 아, 철거를 하세요? 네.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집주인분이 저희가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뒷공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보증금 반환되는 날부터 여기 집주인분이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때는 전입신고가 돼 있던 상태고 사업자 등록이 해지가 되니까 이제 전입이 빠져버린 거죠. 집주인을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전면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뭐 저 공간 때문에 대출 부분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 건물에 사는 분들하고 협의해갖고 내일 이제 출근할 거예요. 월요일날 오전에 뭐 구청 담당자가 누구 오셔서 확인하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낫네요. 일요일은 그 폐기물을 갖다 버릴 수 있는 폐기물장이 없어요. 화요일이나 늦어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그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될 거고 월요일날 구청 담당자가 와서 이제 철거 한 번만 확인을 한다라고. 그럼 해제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옆 건물에서 옥상을 보려고 왔거든요.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관계자의 출입금지라서 막혀 있었죠. 그리고 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나오면 테라스네요. 그 집이 아니고. 근데 그걸 막아놓은 이유가 주인 세대에서 복층으로 저기 집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막아놓은 것 같아요. 공용 공간인데 방수도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고 건물 자체도 너무 좋아요. 옆에 보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1880 사건이고요. 대전 동구 성남동 504-3번지입니다. 물건 정별은 근린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80평, 건물 면적은 166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6억 3천인데 두 번 유찰돼서 반값인 7억 9,900만 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사무소가 있었는데 50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조 무단 증축으로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 기둥 사이에 판넬을 꽂아놨는데 철근 콘크리트조 50제곱미터 위반이다라고 등재를 해놓은 것 같아요. 판넬만 뜯어내면 되는 거라서 사실 어렵지 않은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 올 생각도 안 할 거고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입찰을 많이 안 하시고 50%까지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101호에 사무실을 지금 쓰고 계시는 임차인분을 만났습니다. 현재 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고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임차인분께서는 월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월세 안 내면 그만이고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없는데,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반값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배당을 못 받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위반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1층에 위반에 있는 걸 좀 철거를 해주면 어떻겠냐 또 이야기가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바로 내일 철거를 전부 다 하고요, 월요일날 구청에 나와서 위반 건축물 해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큰 정보이긴 하죠. 실제로 철거가 됐고 해제가 됐어요. 그럼 해제가 되고 건축물 대장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매각물권명세서에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료경매지 건축물 대장에도 노랑 딱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발급을 받은 거니까요. 못 들어갈 겁니다. 현장 임장 오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좌측에는 이제 한남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대전 복합터미널 그리고 대전 IC가 있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이 여기선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는 효촌마을 아파트가 800세대가 있고요, 27년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 1200세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파트들 그리고 터미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또 편의시설 또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또 용전 내거리가 또 크게 있어가지고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주변에는 또 이마트도 있고요, 또 스타벅스도 있고 올리브영도 있습니다.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21년도 9월 6일 새마을금고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항력 또한 한 분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우리가 따로 인수해야 될 보증금, 권리는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수익률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1개호실이었고 1.5룸이 총 8가구, 투룸이 2가구, 주인 세대가 1가구입니다. 월세 시세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1.5룸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5만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동엔 없어서 인근 용전동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전동 기준으로 16년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60. 그리고 주인 세대 이것도 용전동 기준으로 했습니다. 15년 준공된 물건이 3000에 100만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사무실은 따로 얘기를 드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계셨던 분이 1500에 5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뒷면에 면적이 위반된 내역이 좀 넓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00에 한 40 정도에는 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한 500에 40 정도로 사무소를 한번 잡아보고요. 1.5룸은 8000에 440만원, 투룸은 2000에 120, 주인 세대는 3000에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더해보니까 총 보증금은 1억 3,500만원이고요. 월세 총 합계는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증금은 1억 3,500에 월세 700만원이 세팅이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게다가 이 물건이 반값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일반 건축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최저가 49%, 8억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대출은 90%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90%라고 하면 약 7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취득세, 법무비 약 4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 그 다음에 뭐 원상복구 비용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았었는데 원상복구랑 여러 가지 다 합쳐갖고 전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까 뭐 그 정도의 수리 비용이나 뭐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게다가 철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비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세이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다 더해서 한 초기 투자금은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이자가 7억 2천에 5.2%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가 307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세 700만 원, 이자를 제외하니까 393만 원이 순월세로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기 투자금이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금 아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럼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금은 0원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500만 원을 받게 되는 물건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다가오 건물로 풀피를 한다? 게다가 전세를 놓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풀피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전세를 세팅하고 플러스 피를 하게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전부 다 월세 세팅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플러스 피가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오늘 똥도 밟았겠다,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나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물건입니다. 오히려 수익률이 지금 무한대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 말씀드리면, 실거래가가 23년 준공된 물건이 대지 82평, 연면적 121평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이 지금 24년도 4월에 16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대지도 저희 물건이랑 비슷하고요. 건물 면적도 저희가 40평이 더 커요. 그리고 연식도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물건이 24년도 4월에 16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우리 물건이 지금 8억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12억에만 거래가 된다고 해도 매도 차익은 5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억 넘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물건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검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에 오셔서 탐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드리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번에 원패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원패스에서는 제가 이제 경매 기초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매 기초는 온라인 영상으로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빌라, 그리고 다가구, 단기 매도, 월세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대출 상담사님, 전문 부동산 세무사님까지 모셔가지고 총 올인원 원패스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법원도 같이 가서 모의 입찰도 진행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실제로 카메라 없이 저랑 같이 현장에 가서 문도 두드려보고 탐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부동산도 같이 가서 수요 조사라든지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원패스 강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강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꼭 놓치지 않고 이번 오프라인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